우선 정리한 표 먼저 보고 가실게요. 별 1개는 아쉬움, 2개는 보통, 3개는 좋음입니다. 칫솔은 칫솔모의 강도, 모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잇몸과 치아 상태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칫솔마다 자세한 특징을 알려드릴 테니 칫솔 고르실 때 꼭 참고해보세요. 첫 번째 리뷰할 제품은 조르단 그린 클린 소프트 칫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이 1000만 톤이 넘어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 하여 만들어진 칫솔이 바로 조르단 그린 클린 소프트 칫솔입니다. 조르단 칫솔은 재생 플라스틱 핸들에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쁜 디자인,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칫솔이다 보니 여성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칫솔 헤드 크기는 어금니 2-3개를 덮는 크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어금니 2-3개를 덮는 크기가 치아가 가장 고르게 잘 닦이는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칫솔모는 미세모로 제작되어서 많이 부드럽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거나 잇몸이 약하신 분들에게 매우 좋은 칫솔이죠. 다만 양치를 했을 때 일반적인 칫솔보다 살짝 개운한 느낌이 부족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올바른 칫솔질, 정확한 양치 시간, 적당한 압력을 고루 맞춰 칫솔질해야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뷰할 제품은 루치펠로 7도 칫솔입니다. 루치펠로는 믿고 쓸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 칫솔입니다. 특징이라 한다면 칫솔몰의 각도가 약간 위쪽으로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칫솔모는 잘 닿지 않는 어금니까지 깨끗하게 클렌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써본 결과 저는 치과의사다 보니 치아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양치를 하게 되는데 확실히 어금니까지 칫솔모가 잘 닿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양치를 원칙적으로 이빨 하나하나 닦는 분들은 드물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체감상 어금니가 깨끗이 닦여서 깨끗해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중모로 되어 있어서 칫솔 자체는 부드럽고 구석구석 양치가 되고 개운한 마무리가 되는 기분 좋은 칫솔입니다. 세 번째로 리뷰할 제품은 유시몰의 클래식 칫솔입니다. 일반 칫솔 헤드 2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은 크기의 칫솔인데요. 한 번에 4-5개의 치아를 닦을 수 있다 보니 빠르고 강력한 양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가 사용해 봤을 때 확실히 길이가 길어서 넓은 범위가 닦이니까 시원하고 편리한 느낌이에요. 다만 칫솔 헤드가 너무 크다 보니 교환면을 닦을 때 불편하고 치아 하나하나 섬세히 닦인다는 느낌은 부족했습니다. 네 번째로 리뷰할 제품은 에비스의 강폭 헤드 칫솔 미세모입니다. 처음에 강폭이라고 해서 유시몰의 클래식 칫솔처럼 세로로 긴 칫솔을 생각했는데요. 에비스의 칫솔은 헤드가 가로로 넓고 세로가 짧은 형태입니다. 치아 1-2개 정도 덮을 수 있는 사이즈의 헤드를 갖고 있어요. 에비스도 이중 칫솔모인데요. 뾰족한 형태의 미세모, 둥근 형태의 플랫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닦일 부분은 부드럽게, 강력하게 닦여야 될 부분은 깔끔하게 닦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 사용감은 이 제품이 제일 좋았어요. 부드럽게 닦이고 치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닦을 수 있더라고요. 다만 헤드가 정말 작아서 일반 칫솔은 3분 걸릴 양치질이 강폭 칫솔은 5분 정도 닦아야 되더라고요. 치아 하나하나 섬세한 양치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칫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비싼 제품 큐라덴 큐라프록스입니다. 일반적인 칫솔은 500에서 1000가닥의 칫솔모로 제작되는데요. 큐라덴 칫솔은 5000여 가닥의 칫솔모로 제작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른 칫솔과 다르게 빡빡하게 칫솔모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칫솔모가 많다 보니 치아에 모가 밀착되기 쉬워 같은 시간 대비 효과적으로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칫솔모가 많으면 뻣뻣해서 아프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근 미세모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지만 깨끗한 세정력이 돋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써봤을 때도 잇몸에 부담은 가지 않지만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짝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다른 칫솔 헤드들은 곡선을 지닌 반면 큐라덴 칫솔은 완전 평면이에요. 깊은 어금니를 닦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칫솔모가 많은 칫솔은 음식물이 끼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칫솔은 베개와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드는데요. 사람마다 낮은 베개, 높은 베개, 딱딱한 베개, 푹신한 베개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칫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잇몸과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칫솔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칫솔마다 각각의 특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중모인지, 헤드의 넓이,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제품을 꼼꼼히 살피셔서 좋은 칫솔 제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 끝! 좋아요, 구독, 치카치카 감사합니다. 6개월 정도 쓴 칫솔들의 오염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평소 소독기 등으로 자주 말린 칫솔은 변기에 3배, 책상 위에 꽂아둔 건 5배, 서랍 속에 넣어둔 건 7배,
휴대용기에 넣어둔 칫솔은 변기의 13배에 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양치질 후에 칫솔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해선 관심이 많으신데 정작 가장 중요한 칫솔 관리 방법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변기보다 더러울 수 있는 칫솔, 저 치카프와 함께 칫솔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입속 세균을 닦는 칫솔, 관리가 되지 않는 칫솔 안에는 입속에 있던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실제로 관리가 미흡한 칫솔들의 표본을 추출해서 30시간 세균 배양을 해보았을 때 충치의 주범인 연쇄상구균, 구강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항색포도상구균, 대장균과 같은 장내 세균도 쉽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양치만 한다고 깨끗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칫솔 관리를 올바르게 해야만 건강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항균 특성이 있어서 치아를 썩게 하는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균을 죽이고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물에 녹인 뒤 칫솔을 1-2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효과적으로 칫솔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녹여 소금물을 만든 후 칫솔을 1-20분 정도 담가줍니다. 소금물은 염도가 높아 세균 죽식을 막아주는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꽃소금, 히말라야 소금이 아닌 이 천일염을 꼭 사용해주세요. 세 번째는 구강청결제입니다. 베이킹소다, 소금을 활용한 칫솔 관리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구강청결제를 활용해 칫솔을 소독할 수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를 컵에 따른 뒤 칫솔을 1-2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리스테린, 가그린 같은 구강청결제 속 불소 성분이 세균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전자레인지는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요. 전자레인지를 활용해 칫솔을 소독할 수 있습니다. 물기가 없이 건조된 칫솔을 30초에서 1분 정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한국치위생학회지에 따르면 칫솔을 24시간 건조한 뒤 1분간 전자레인지에 돌렸더니 평균 98%의 살균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파가 구성 분자를 상호 충돌시켜 발생한 마찰열로 세균을 죽이는 원리인데요. 다만 강한 마이크로파에 의해 칫솔의 물리적 성질이 변할 수 있는 만큼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 1-2회 정도 살균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베이킹소다, 소금물, 구강청결제 등 칫솔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모두 다 살균 소독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칫솔 보관 방법은요, 바로 자주 바꾸는 것입니다. 칫솔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칫솔모인데요. 오래 쓸수록 칫솔모는 탄력이 줄어들어 세정 능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3달에 한 번씩은 꼭 칫솔을 교체해 주시고 알려드린 방법으로 꾸준히 칫솔을 살균 소독해 주시면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실험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